먼저 하버드 대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이제 미국이 독립하기도 전에, 한 150년 전에 1636년에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학교입니다. 뭐 전 세계 모든 대학들이 신학교였죠. 대개 종교, 성당에서 돈을 대서 신학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게 대학의 출시입니다. 출발입니다. 하버드도 1636년에 청교도들이 이 성직자들과 또 사회 지도자들, 대개 사회 지도자들이 다 청교도 출신들이니까요. 지도자들을 키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1869년에 찰스 엘리엇이 총장이 되면서 현대식 대학으로 바꾸면서 지금의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됐죠. 하버드 대학은 학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교생이 작년 기준으로 21,613명. 그러니까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학부생은 7,240명입니다. 서울대가 1년에 신입생을 3,500명씩 뽑으니까 정말 적게 뽑죠. 1년에 한 1,300명, 1,500명씩 뽑습니다. 오히려 대학원이 많습니다. 대학원이 여러 개의 대학원이 있죠. 케네디 스쿨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스쿨, 의대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4,373명. 대학원이 2배 많죠. 그렇더라도 학생 수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합쳐봐야 21,000명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교직원 수는 10,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순수 교수, 정식 패컬티만 2,400명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웬만한 대학들에 이렇게 많은 교수가 많은 대학이 없을 겁니다. 더 올라간 것은 기금입니다. 매년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경기가 어렵거나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그 해만 기금이 조금 줄어들었지 그 뒤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파원을 할 때 15년 전에 특파원을 할 때 하버드 대학이 30조 원을 넘었다고 뉴스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버드 대학의 작년 말 기준으로 기금은 65조 9,100억 원입니다. 미국 달러로 50.7억 달러. 엄청난 돈이죠. 이건 뭐 웬만한 회사보다 부자고요. 대한민국에 1조 원이 넘는 대학이 한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포항공대하고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가 넘을까 안 넘을까 그럽니다. 아마 1조 원이. 그러니까 이게 돈에서 게임이 안 되고요. 일단 65조 원이 넘으니까요. 기부를 더 이상 안 해도요. 이 돈을 돌리는 거, 이 하버드에게 기금을 돌리는 부서가 무지 큽니다. 매니저도 월가만큼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65조를 갖고 계속 매년 불려서 늘리는 거니까 하버드 대학은 절대 망하지 않죠. 그리고 세계 최고 대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캠퍼스도 25만 평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대학이죠. 저도 뭐 한 열 몇 번 갔었는데 정말 부러운 대학입니다. 이 대학을 저는 왜 이런 하버드 시대가 종말을 구할까? 종말일까? 이런 거는 하버드 대학이 망한다는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그게 하버드 대학이 못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게임 회장이 바뀌어서 그렇다. 예전처럼 못하는 게 아니죠. 기금도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연구 뭐 이런 것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못하는 건 아닌데 게임 회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 대학과 최고 인재들이 모이는 대학이 됐는지 그것을 만든 사람은 찰스 엘리엇입니다. 1869년에 찰스 엘리엇이 총장이 돼서 40년 동안 하고요. 이때 찰스 엘리엇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학 시스템의 기본을 세웠고요. 그것을 받아서 로렌스 로에 총장이 거의 한 25년 동안 총정을 하면서 그걸 다져갔고요. 그 마무리를 제임스 코넌트가 또 한 20년 총장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조금씩 변하긴 했지만 이 세 총장이 이 만든 시스템을 전 세계 모든 대학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지금 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바뀌면 왜 문제인지, 대학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공지능 시대에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찰스 엘리엇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찰스 엘리엇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찰스 엘리엇이 총장이 된 것은요, 갑자기 총장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참 드문 일인데요.
1869년 총장 되는 해 2월 달에 미국의 애틀랜틱이라는 시사 저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The New Education,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이라는 기고를 합니다. 그래서 2부에 걸쳐서 기고를 하는데 이것이 미국 사회에 정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총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교육이라는 기고를 하기 전에 찰스 엘리엇의 양력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찰스 엘리엇은 183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이제 막 시작을 할 때죠. 시작할 때하고 전통적인 백인 가정이죠. 그래서 보스턴 라틴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그전에는 라틴어를 모르면 대학을 못 갔습니다. 성직자를 키우는 학교라 그랬잖아요. 신학대학교. 신학은 라틴어를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특파원을 할 때도 2010년까지만 해도 라틴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미국에. 그런데 이제 2000년 넘어오면서 사실 2000년까지도 유명 고등학교는 라틴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2000년 넘어오면서 라틴어가 거의 없어졌죠. 이 정도로 라틴어는 사실 서구사회에서 영향이 컸죠. 그래서 1953년에 하버드 대학 서학과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1958년에 수학, 화학을 가르치는 조교수가 되죠. 그러다가 이 찰스 엘리엇이 부자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은행 관련 사업을 해서 부자였는데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교 월급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사표를 냅니다. 내고 주위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할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따라서 비즈니스 할 줄 알았는데 이 엘리엇 총장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당시 아들이 10살이 안 됐습니다. 어리니까 자기가 받은 교육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아들은 내가 받은 교육을 받으면은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일찍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는지 갑자기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가서 거기서 2, 3년 동안 독일과 프랑스의 새로운 대학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1865년에 MIT 교수가 됩니다. MIT 교수가 되고요. 그러면서 1869년에 아까 말씀드린 애틀랜틱의 새로운 교육이라는 기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총장이 됐냐 하면은 이것도 그게 이제 시대의 변화인데요. 이렇게 산업혁명이 막 도약을 하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계속 신학, 철학 이런 것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하버드에 나온 졸업생들이 보스턴을 중심으로 경제인들이 많습니다. 이 졸업생들은 이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찰스 엘리엇이 총장이 되기 전에 총장이 3년도 안 돼서 막 3번, 4번 연속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 하버드 대학이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았죠. 이제 이런 사회 변화에 맞춰서 1865년에 하버드 이사회 구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혁신적으로. 그 이전까지 하버드 대학 이사회는 주로 이제 주 정부 관리자나 의회, 의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정부나 의회 이런 사람들이 특히 매사추세츠 이런 데는 전통주들은 주로 이제 총기전 출신들이 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이런 사회 변화 요구에 의해서 1865년에 하버드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이 사회가 구성되기 시작해요. 이 하버드 졸업생들이 경제계나 사회계 이런 데 다 자리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뀐 이 사회가 학교 변화를 막 요구한 거죠. 요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장들이 금방 바뀌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다가 1869년 2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찰스 엘리엇이 새로운 교육이라는 것을 애틀랜틱에 기고하면서 거기서 찰스 엘리엇을 총장으로 36살에
임명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하버드 대학이 현대 대학으로 탈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버드 대학이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더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은 찰스 엘리엇은 독일에 가서 무엇을 받길래 이렇게 돌아와서 하버드 대학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을 제안했는지 이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